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언젠간 부자 되겠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게임 탈락입니다. 우리 주변에 노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고 공부를 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이렇게 되게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노력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래서 돈 벌었어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왜 노력만으론 부자가 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폰트맨님, 자영업자분들만 봐도 다들 되게 열심히 사시는데 왜 제자리일까요? 자, 왜 제자리일까? 자, 자영업. 자, 자영업이 무슨 말일까요? 자영업이란 무슨 말이냐면 장사하고 비슷한 거예요. 장사가 뭐냐? 내가 출근해가지고 그리고 퇴근할 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장사는 뭐냐면 사업은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내 거는 내 건데 내 노동력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사업은 내가 시스템과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수익 구조, 인적 자원 시스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서 구조대로 움직이게 해서 돈을 버는 게 사업이고요. 자영업자 왜 힘듭니까? 자, 자영업자가 힘든 이유는 되게 복합적이에요. 뭔가 하나만 꼬집어서 이것 때문에 힘들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돈을 벌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치킨집을 냈어요. 치킨집을 냈는데 동네에 그러면은 치킨을 먹으러 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뭐 생각해야 돼요? 자, 일단 원가 생각해야죠. 내가 치킨을 빵원에 그냥 어디 주워가지고 2만원, 3만원에 팔아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원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재료가 오는데 유통비용도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이 재고가 바로 안 팔렸을 때 재고비용도 생각해야 돼요. 즉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길에서 장사해서 임대료 안 낼 거 아니잖아요. 가게도 임차해야 됩니다. 임대료도 나가죠. 그리고 또 홍보도 해야지 손님들이 오죠. 그리고 세금은 안 냅니까? 세금도 내야 되죠. 배달하면 배달비 나가죠.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자영업을 해서 그러면 대박 날 수 있나요? 치킨집 해가지고 한 달에 뭐 1억, 2억 이렇게 순수익을 남길 수가 있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게에 올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이고요. 배달을 아무리 뿌려도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는 한정적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치킨을 30만 원씩 팔아야 되는데 그건 또 어렵죠. 주위에는 아무도 그렇게 팔지 않기 때문에 그 가게는 외면당할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자영업입니다. 보통은. 그럼 이 자영업을 어떻게 사업으로 늘리냐? 내가 만약에 어떤 치킨집을 했건 또는 어떤 음식점을 했으면 이게 잘 돼. 그럼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팔거나 이 시스템을 늘려나가는 직영점을 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해서 사업으로 영역을 갈 수 있겠죠. 자영업의 영역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근데 자영업이 힘든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뭐 경기 침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이미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 해도 이미 여기까지인 거예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뛰어들기 전에 내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것도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사업마다 당연히 다르고 장사마다 다른데 어떻게 딱 찍어가지고 이거는 요래요 저거는 저래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치킨집에 저는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은 뭐 분식집은 어떨까요? 똑같겠죠. 오프라인 요식업은 어느 정도 내가 하나의 매장을 차렸을 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 업종을 보면 이미 알 수가 있어요. 시장 조사를 해보면 돼요. 그 업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벌고 있는가, 이 시장에서 이 플레이어, 이 업체의 강점은 무엇이고 이거 만드는 거 힘든가, 진입장벽이 높은가, 아니면은 경쟁자가 너무 많은가, 단가는 어느 정도 되지, 많이 남나,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되지, 세무제표 보면 다 나오잖아요.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그건 업종별로 다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업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 기존 경쟁자들의 영업이익률 이런 거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갔을 때 그들과 비슷해질 건지 아니면 획기적으로 내가 영업이익을 많이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시장 조사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틀렸어요. 자꾸 또 눈앞에 있는 걸 급급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어디로 나아갈지, 여러분 어디로 갈지를 알고 가야지. 그러면 그냥 갑니까? 그냥 이거 빨리 해서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에 그냥 만족하실 거예요? 나 오늘 공부했어. 나 오늘 12시간 공부했으니까 나 열심히 살고 있어. 난 언젠가 성공할 거야.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나 장사하는데 오늘 아침에 9시까지 가가지고 밤 10시, 11시까지 매출도 많이 내고 많이 팔았어. 돈 남아요. 그래서? 아니잖아요. 여러분 방향을 똑바로 설정해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방향을 정해야 돼요. 근데 방향을 정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제가 아마 이전 영상에서도 이미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여러분은 정하셔야 돼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정하고 내가 어떻게 살 건지를 명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생, 돈, 사업 이런 방향성들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최근 1년 또는 3개월 또는 한 2, 3년 정도의 여러분의 그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도전했고
받았고 여기선 어떤 성과가 나왔고 이런 거를 보세요. 내가 이걸 할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있어. 노력의 어떤 그 성과표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성과표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선정한 주제 이거 왜 선정했고 노력 이만큼 투입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이것들을 여러분이 했던 어떤 프로젝트별로 다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하고 있다면은 내가 어떤 시험을 준비했건 내가 대학생이라면 어떤 학점을 맞았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들어갔던 노력 대비 성과가 어땠는지를 좀 보세요. 그걸 토대로 여러분이 지금 노력만 붓고 있는데 드립다 붓고 있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거가 항목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 노력 대비 성과가 잘 나오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복기나 이런 성찰 같은 걸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그냥 맹목적으로 노력하면 된다니까, 노력하면 알아준다니까, 노력하면 언젠가 운을 잡겠지 이렇게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서 노력을 평가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셀프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을 스스로 한번 체크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다니면서 방향 찾는 게 가능할지 이게 고민인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직장에 다니면서 방향을 찾는 법.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내가 앞에 했던 노력들 체크리스트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체크리스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회사만 다녀서 쓸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과거에 평가할 게 없어요 라고 말하면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미 영상들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오늘 회사에서 보고 느낀 관찰일지라도 적어보세요. 아, 사장님은 저렇게 했는데 아, 내가 오늘 회사에서 보고 느낀 점은 이거야. 내가 나중에 사업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이 리스트를 모아보세요. 이 리스트만 모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당장. 근데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면. 이거 유튜브 보다가 아 그렇구나 하고 끄는 순간 뭐다? 시간 낭비다. 제가 분명히 얘기해 드렸어요.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향을 만약에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목표를 똑바로 정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목표를 그냥 막 세우면 되냐? 그러면은 안 돼요. 진짜 첫 번째 제가 이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돈 자체만을 목표로 세우면 안 돼요. 돈의 액수 정도는 괜찮지만 돈만 그냥 50억 100억 떨어져라 돈 자체만을 목표로 세우면 허무해질 수가 있어요. 되게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래서 오직 돈만 목표로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돈을 벌려고 이렇게 목표를 잡지 않아요? 자, 돈을 벌려고 목표를 잡는다. 여러분 그럼 돈을 벌면 뭐 하실 건데요? 돈을 벌려고 목표를 잡는 게 아니라 목표가 있으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주객전도예요 지금. 옛날에 저라니까요 그거는. 여러분은 뭘 하고 싶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노력을 한 것이 그냥 뭐 노력이 부족해서인 건지 아니면은 적용을 잘못해서인지 이런 거를 면밀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체크리스트 말씀드렸던 거 있고요. 근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방향만 찾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자,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현재랑 미래. 이거는 기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체는 뭐냐면은 현재 현금 흐름이 나오거나 현재 매출이 나오고 있는 어떤 상품들이 있어요. 이거는 현재에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재만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에만 살다가 언젠가는 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래를 생각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율을 말씀드리면 현실 8, 미래 2 이 정도로 하루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현실에 내가 투자하는 게 뭡니까? 당장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쓰고 생존을 하는 영역이죠. 이런 생존의 영역이 있고요. 이걸 현재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발전의 영역입니다. 미래를 위한 발전, 미래를 위한 투자. 여기에 비율을 조절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비율 조절이 힘들 거예요. 현재만 살아도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그 현재만 살아도 힘든데 시간 조금만 빼서 발전에 쓸 수 있는 시간을 저는 꼭 가져보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노력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게임의 진행을 맡은 프론트맨이었습니다.